달라스 변호사계에 불어오는 새바람 JL 로우그룹. 미국과 한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갖춘 이재훈 대표 변호사가 대형 로펌 16년 경력을 바탕으로 500건 이상의 굵직한 사건을 해결해 왔는데요. 비즈니스 법률과 이민, 한국과 미국을 잇는 투자 자문까지 우리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JL 로우그룹 이재훈 변호사의 특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사람.com 성공한 수 힘차게 문 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출연을 하신 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국 변호사 자격증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 두 개를 가진 분 정말 흔하지 않다. 오늘도 중요한 E2 비자에 대한 내용 또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 이렇게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L 로우그룹의 이재훈 변호사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보고 네. 뭐 연락 주셨다는 분도 계셔서 혹시 어떤 문의들이 좀 많았고 네네. 요즘 어떤 그런 사건 사고들과 네. 함께 하고 계신 건가요? 비즈니스 관련돼서 뭐 운영하시는 분들이 여러 뭐 계약서 관련된 문의도 주시고 문제가 생긴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뭐 도움을 요청하신 분도 계셨고 네네. 그리고 이민법 관련해서도 뭐 특히 뭐 E2 투자 비자라던가 네네. 아니면 뭐 여행 허가증 관련돼서 뭐 오. 문제가 생겨서 연락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이재훈 변호사님이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다 그러나요? 좀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뭐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실제 이력을 보고 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16년 정도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경험도 굉장히 많으시고 굵직굵직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일들을 처리하셨기 때문에 참 우리가 믿고 가서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우리가 이제 이민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비즈니스 관련된 내용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이민 관련된 내용 저 얘기하자마자 좀 약간 머리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네네네. 이후에 이민 정책이 너무나 많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참 이민자로서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분들 너무나 지금 막 두려워하고 계시고 네. 저는 또 사실 영주권에서 이제 시민권 가야 되는데 이거 괜찮나 막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요즘 사실 이민 정책이 굉장히 좀 스트릭트하게 바뀐 거는 정말 맞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비자라든가 영주권 승인 기준이 좀 올라간 부분도 있고 뭐 많이들 또 아시겠지만 출입국 할 때도 다양한 문제가 또 많이 맞아요. 일어나고요. 네. 이번에 뭐 텍사스에서도 또 박사 과정에 있는 분이 뭐 구금됐다 뭐 이런 것도 저희가 신문 읽으면서 아니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우리는 참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E2 비자에 네네. 대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가 알아볼까 하는데 E2 비자가 이제 투자 관련된 비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인플로이 비자도 있고 투자 비자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네, 그 중에서 일단 뭐 소액 투자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일단 뭐 투자 이민 많이들 또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영주권 뭐 그거보다는 상당히 소액으로 투자를 해서 네.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뭐 영주권과 바로 연결되는 비자는 아니고요. 일단 사업을 운영하면서 네.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비자고요. 네. 다만 이게 연장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뭐 문제만 되지 않으면 오. 지속적으로 이게 좀 비교적 수월하게 연장이 가능해서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뭐 하시려는 분들한테 매우 좋은 비자 제도고 네. 특히 이 E2 비자의 경우는 배우자도 이제 정책이 바뀌어서 특별히 뭐 노동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뭐 직접 취업을 하거나 본인도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부부가 둘이 동시에 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장기간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와. 생활할 수 있는 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골드 카드인가요? 7억이 아니고 전 7억인 줄 알았더니 70억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한 그 돈을 내고 영주권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굳이 그런 거보다는 이투 비자가 더 낫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미국에 이렇게 체류할 수 있고 그게 뭐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 또 이렇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 이투 비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얼마 정도의 그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건지. 네, 이 투자금이 사실 이투 비자를 고려하신 분들은 가장 궁금한 부분이실 거예요. 맞아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데 네. 이게 사실 인터넷상에 좀 잘못 알려진 정보가 좀 많이 있기는 합니다. 어. 무조건 30만 불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면 최소한 뭐 10만 불 이상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알려진 부분들이 네네네. 많이 있는데 그건 사실 이 팩트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규정을 먼저 정확히 봐야 되는데 네. 이 이민법 규정상에는 그 어디에도 투자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없고 실무를 하시는 분들도 좀 약간 그 규정을 착오를 하셔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FEM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침이 있는데 그곳에 그냥 예시를 그냥 설명해 놓은 부분에 뭐 10만 불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거를 보고 무조건 10만 불 이상이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10만 불 이하로도 어머. 충분히 다른 조건을 잘 설명을 하고 뭐 입증을 하면 비자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즉 10만 불이다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하로도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하다 이런 네, 얘기를 네, 네, 하신 맞습니다. 건데요. 네. 그러면 그 자격 요건이 뭔지도 또 궁금하네요. 네, 일단 먼저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같은 업종의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종을 뭐 구매를 하거나 네. 셋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뭐 적절한 금액 이 사실상 규정이 기준이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큰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그런 네. 경우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좀 많이 필요할 테고 그렇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이런 컨설팅 서비스 업종 아니면 온라인 뭐 이런 판매하는 업종 아, 그런 것도 돼요? 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좀 적더라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딱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매매가라 그러나요? 그것을 이제 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업종에 따라 투자금. 다르다는 거.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저는 궁금한 것이 이곳에 와서 그러니까 뭐 어떤 건물을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사업체를 사야 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것 네, 같아요. 사업체 자체를 매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업체를 매수해서 시작하시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네. 그 외에는 본인이 직접 처음 사업체를 세팅해서 아. 만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럼 본인이 당연히 뭐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건물을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 네. 외에 여러 가지 뭐 필요한 설비들 뭐 네.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뭐 직접이건 아니면 여러 방법을 통해서 세팅을 해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네, 올 수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네네네.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되고. 네, 일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뭐 자녀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이 올 수도 있잖아요. 자녀들도 충분히 다 학교를 같이 다닐 수 있게 스파우스 비자와 자녀 비자도 같이 나오는 비자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공립교육도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뭐 트럼프 이민 정책이랑 관련해서 뭐 이투 비자가 뭐 더 어려워졌다 아니면 더 뭐 쉬워졌다 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 그건 사실 기준이 좀 까다로워진 건 맞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꼭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철저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료들이라든가 뭐 이런 각종 이런 논리적인 설명 네. 이런 부분들을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에 좀 있다고 봐야죠. 네, 미국에 투자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또 한참 동안 또 체류도 하고 하실 분들은 우리 이재훈 변호사님께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투 비자에서 혹시 좀 더 있고 싶어 이제 영주권을 또 따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이 경우는 본인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시면 네. 뭐 이후에 뭐 NIW를 사실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아. 많은 분들이 또 NIW 관련해서 공대 쪽이라든가
특별히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논문이 꼭 몇 편 이상이고 네. 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NIW가 요구하는 그 세 가지 프롬이라고 하는데 네. 그 요건을 잘 갖추면 비즈니스 업종으로도 충분히 영주권을 오. 취득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성공을 하셔야겠죠. 뭐 그래서 본인의 사업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입증하실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면은 가능하시죠. 네, 저희가 E2 비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번에는요 요즘 이제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여행 허가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어떤 과정에 있는 분들이 여행 허가증을 받아서 해외 나갔다 다시 들어오실 때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요즘 많다고 들었는데 네, 사실인지. 맞습니다. 이게 저희 고객도 한 분이 찾아주셨는데 이 영주권 신청 중에 여행 허가증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가지고 원래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네. 그런 허가증인데 본인이 아직은 비자겠죠. 당연히 영주권 그렇죠. 신청 중이니까. 그런데 이 들어올 때 비자가 아니라 반드시 여행 허가증으로 제시를 하고 들어와야 돼요. 네. 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F1 학생 비자. 학생 비자인 경우에 이 여행 허가증이 아니고 학생 비자로 들어오시면은 영주권 진행 절차가 자동 포기 간주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가 네. 당연히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최근 국경 뭐 이 심사대에서 네네네. 심사관이 뭐 물론 의도적이 아니라 뭐 실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관련 뭐 최근 행정명령이 뭐 하나 있었기 때문에 네. 요즘에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영주권 포기 각서 맞아, 뭐 그 그거 얘기 사인을 뭐 하게끔 한다. 네, 그게 뭐 뭔지 그거랑 모르겠어요. 네. 같은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 여행 허가증으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 처음 도장을 찍었다가 다시 그거를 이 오류 처리를 하면서 너는 학생 비자 있으니까 학생 비자로 들어와야 된다. 어머나. 라고 구두로 그러셨대요. 당연히 그러면은 또 하라는 그 대로 해야 당연히 되니까. 할 수밖에 없죠. 그러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학생 비자로 아. 그냥 들어왔고 뭐 그래서 나중에 본인은 뭐 당연히 거기서 그러라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가 어. 나중에 이랬다 영주권 포기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 물론 다시 신청하면은 되기는 해요. 다시 신청할 수는 있지만 네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좀 하셔야 되고 와. 좀 문제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네. 사실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당연히 좀 이제 절차 진행 중에는 네. 음.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해외를 나을까요? 안 나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여행 허가증이라든가 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드시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보장이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는 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자격 요건이 충족됐다는 거지 그 이후에 또 입국을 허가할지 말지 여부는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받았다고 해도 들어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네. 정보로 숙지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자 이번에는 가장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실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또 중요시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 계약서를 가장 잘 작성하는 게 모든 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뭐 어느 경우는 계약서 이외에는 아예 뭐 증거조차 받아주지 않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네. 가장 문제 없이 깔끔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챗GPT로 계약서를 멋있게 그냥 또 써주잖아요, 우리 네, 챗GPT. 네, 네. 요거에 또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또 우리 변호사비를 또 우리가 나름 절약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가 크다면서요. 네, 이게 왜냐면은 챗GPT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답을 주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간 부분에 당연히 로직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좀 채워놓다 보니까 네. 뭐 중요한 부분을 누락한다던가 아니면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알려주거나 뭐 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좀 잘못된 경우에 사실 엄청난 뭐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챗GPT가 그걸 책임져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챗GPT를 맹신하셔가지고 뭐 계약서까지 작성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거를 네네. 이렇게 변호사님과 함께 잘 적상을 한 이후에 만약에 어떤 그 건물과 관련해서 네네.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이 끝났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뭐 한인분들이 가장 좀 납득하기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네. 한 가지 있는데 간략히 뭐 사례식으로 말씀을 네. 드려보면
카페를 운영하시던 뭐 한인 A 씨가 네. 이제 은퇴를 하시려고 네. 뭐 사업체를 매각을 하시고 네. 이제 편안하게 뭐 노후를 즐기려고 하시고 있었는데 음흠. 매각 후 한 3년 후 네. 갑자기 임대료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게 당연히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아니, 하실 매각을 거예요. 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매각을 하시면서 임대차 계약도 당연히 양도를 하신 건데 그렇죠.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근데 그럼요. 이게 특히 한국에서 사업을 해보셨거나 한국에서 이주하신 분들은 더 당황스러워하실 겁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임대차를 양도하면 양도인의 책임은 이제 아예 끝이 나요. 그 관계에서. 아, 그런데 미국 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을 발생시킨 당사자 사이에 이 계약상 책임은 끝까지 가는 거고요. 아, 그리고 양수인은 당연히 거기에 뭐 물론 양수인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지만 네. 그 양도인도 계속 책임을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수인이 파산을 하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면은 네. 임대인은 이제 양도인에게 밀린 임차료를 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얼마나 심각한 내용입니까? 네.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걸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이론상은 네. 이거를 책임을 제한하는 게 가능은 하긴 한데 새로 그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에 아예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 책임을 면제해주는 그런 조항을 넣는 건데 네. 문제는 네. 이건 이론상이고 임대인이 넣어줄 리가 없죠. 사실상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되고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예. 오히려 실무상은 임대인이 이 서류에다가 네. 양도인도 여전히 계속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를 넣는 게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비즈니스를 파는 것도 쉬운 일은 네,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이런 부분을 예. 고려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죠?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은 예. 양수인을 네. 이거 하실 때 그냥 빨리 그냥 팔고 너무 뭐 힘드시니까 네. 빨리 팔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양수인의 사업 능력이라든가 그러네요. 자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판단을 하시고 네. 뭐 이 양도를 뭐 하셔야 될 거고요. 계약서를 이제 작성할 때 구두 계약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 말로 하는 계약도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일부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만 이거를 법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주장이 가능한 계약이 몇 가지가 있고요.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때 네. 여기서 풀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아 그게 뭔가요? 이게 이 계약서가 가장 중요하다. 이 계약서가 모든 약속의 최종 형태다. 뭐 이런 취지의 문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서면 계약 이외의 구두 계약은 효력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오. 왜냐면은 또 미국 계약서엔 대부분 이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면은 특히 한인 같은 경우는 뭐 한인 분들은 서로 좀 정도 많으시고 그냥 서로 이 너무 많죠. 맞죠. 구두 약속에 대해 특히 또 한국 법은 미국 법보다 좀 더 이런 구두 약속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또 있다 보니까 문화적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면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계약서 이외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 네. 그냥 내가 이거 하면은 뭐 계약서에는 없어도 뭐 이거 해줄게 뭐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뭐 해가지고 아 걱정하지 마 이건 내가 나중에 다 책임지고 뭐 네네. 이건 해줄게 뭐 이런 약속들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경우에는 네. 이거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법정에서 뭐 심지어 주장을 할 수도 없고 증거로 제출할 수도 없어요. 이거는 패럴 에비던스 룰이라고 해서 뭐 이 경우는 아예 뭐 구두뿐만이 아니라 뭐 그 전에 서로 주고받은 이메일이라던가 네. 아니면 문자 메시지가 있다고 오, 하더라도 그 계약서랑 배치되는 내용이라면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딱 한 가지 정말 돈이 되는 정보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 제가 몇 년 전에 못 만났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중요하고 정말 한마디 문구가 중요한 게 바로 이 법적인 문제가 딱 대두됐을 때거든요.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귀한 정보 주신 우리 이지훈 변호사님 또 찾아가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